자, 오늘 새로운 책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로버트 뉴턴 팩 지음, 김옥수 옮김. 사계절. 미국 도서관 옆에 선정 우수 청소년 도서래. 아빠가 돼지 잡는 사람인가 보다. 아빠 손에서 냄새 나는 것을 보아 오늘도 돼지를 잡은 게 분명했다.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쾌쾌한 냄새였다. 이게 지금 뒷표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자,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처음 넘기면 이런 말이 나와. 우리 아버지 해분 팩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돼지 잡는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참 다정다감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4월의 그날에 나는 학교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 너머에 있는 오래된 폐광 근처 산등성이에 올라가서는 마른 나뭇가지로 사탕 단풍나무의 잿빛 둥치를 휘갈기며 에드워드 세처에게 욕을 퍼부어 내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그놈이 내 옷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놀러드는데도 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꽁무니를 빼버린 것이다. 말컴 선생님이 시작종을 울릴 즈음에는 벌써 절집까지 절반쯤 온 상태였다. 나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고사리 덤불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다. 언젠가는 에드워드 세처에게 이런 식으로 힘껏 달려들어 그놈이 멱던 돼지처럼 피를 철철 흘리도록 만들어버릴 거야. 모먼트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어쳐버리고 말 거라고. 쉐이커 교인을 놀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따끔하게 가르쳐줄 거야. 쉐이커는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미국의 기독교적인 기독교일파야. 쉐이커 모여 살고 막 그래, 공동체처럼. 러니 읍내에 다시는 얼굴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거다. 반드시.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뇌리를 흔들었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젖소 한 마리가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웃에 사는 테너 아저씨의 커다란 홀스타인 젖소였다. 아저씨는 그 소를 행주치마라고 불렀다. 온몸이 검디 검은데 앞다리까지 이어진 가슴과 목 부분만큼은 하얀 것이 마치 깨끗한 행주치마를 두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에게 행주치마는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젖소 가운데 덩치도 제일 크고 우유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소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저씨는 다가오는 여름에 행주치마를 러틀랜드 박람회에 출품할 계획이었다. 내가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행주치마는 다시 끔찍한 소리를 질러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행주치마는 커다란 몸통을 들썩이며 새끼를 낳으려는 중이었다. 푹 주저앉은 앞다리에는 피가 흥건했고 입에는 걸쭉한 연녹색 거품이 부글부글 일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행주치마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하지만 행주치마는 핏발선 무서운 눈으로 거친 숨을 씩씩 내뿜었다. 행주치마가 몸통을 돌리자 잔뜩 부풀어 오른 궁둥이가 보였다. 궁둥이를 들썩일 때마다 한 높이 휘어져 올라간 꼬리가 허공을 휙휙 갈랐다. 송아지의 머리와 발굽 하나가 궁둥이 밖으로 비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가 피와 양수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통할 수가 없었다. 그때 송아지가 음메 하고 울었다. 행주치마가 덤불을 뚫고 내달렸다. 나도 그 뒤를 쫓았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행주치마는 다시 멈추더니 온몸에 힘을 주었다. 나는 재빨리 달려가서 송아리의 머리를 단단히 붙잡았다. 하지만 머리에 끈적끈적한 것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데다가 행주치마가 몸을 심하게 흔들어서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몸무게가 46kg밖에 안 되는 12살짜리 꼬마가 좋기 400kg이 넘는 행주치마의 몸에서 새끼를 잡아 뺀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내가 잡고 있던 송아지 목을 놓치며 고꾸라지자 행주치마가 발굽으로 내 정강이 뼈를 여지없이 걷어쳤다. 정말 아팠다. 뼈가 어디예요? 여기 무릎 밑에 여기가 정강이 뼈야. 되게 아파. 아픈데? 송아지가 다시 음메하고 울었다. 나는 그제야 간신히 일어나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에드워드 세처와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도망쳐 나와서 화가 나던 참인데 이번에도 그냥 도망친다면 영락없이 겁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줄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직접 만들어야 했다. 길이가 길지는 않아도 되지만
길지는 않아도 되지만 튼튼해야 했다. 덤프를 헤치며 행주치마를 뒤쫓는 일은 꽤 재미있었다. 계속 달려가면서 바지를 벗으려고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래도 덤불에 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지를 획 당겨서 벗은 다음 행주치마를 쫓아갔다. 몇 번 실패한 끝에 마침내 한쪽 바지가랑이를 송아지 머리에 묶을 수 있었다. 송아지가 궁뎅이 나오기면 머리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가 봐. 그리고 막 얘가 달려가는 건가 봐. 위험한데. 송아지야, 그렇게 엄마 궁둥이 속에 있으면 숨이 막힐 거야. 그러다간 태어나자마자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뒷공무니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인다고 생각했는지 행주치마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뒷공무니에 달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행주치마가 한 발짝씩 움직일 때마다 발가벗은 내 궁둥이와 불 아래 가시가 박혔다. 그런데도 송아지는 밖으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행주치마가 다시 멈춰서서 숨을 돌릴 때 나는 손을 들고 있던 다른 쪽 바지가랑이를 울타리의 기둥만한 층층나무에 재빨리 묶었다. 이제 3가지 가능성만 남았다. 바지가 찢어지든지 행주치마가 나무를 뿌리째 뽑든지 그것도 아니면 송아지가 빠져나올 터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행주치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몸을 부르르 떨고 씩씩거리고 욕만 쓸 뿐 한 발짝도 움직일 생각을 안 했다. 나는 바지가랑이를 나무에 더욱 단단히 묶었다. 그러고 나니까 행주치마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송아지가 또 음매하고 울었다. 이전보다 훨씬 약한 소리였다. 행주치마는 숨만 헐떡거릴 뿐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쁜 자식! 나는 행주치마에게 고함을 지르며 가죽 채찍처럼 길고 빗자루 손잡이만큼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었다. 어서 그 냄새나는 검은 궁극작을 움직이지 못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렇게 힘껏 때린 적은 처음이었다. 너무 힘껏 때려서 내가 눈물이 핑 돌 정도였다. 나뭇가지의 가시가 손바닥 깊이 파고들었다. 그래도 나는 더욱 화가 날 뿐이었다. 발로 힘껏 거저탔다. 돌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게 걷어찼다. 조통을 너무 세게 찼는지 그 조통을 찼나봐. 행주치마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행주치마가 뒷다리를 굽히며 덤불 속으로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지가 팽팽해졌다. 바지 찢어지는 소리와 송아지 우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리고 뜨겁고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내 몸 전체를 덮었다. 일부는 송아지였고 나머지는 끈적끈적한 액체였다. 나는 그 무게와 함께 짓눌려 있으면서도 송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알아낸 거라곤 축축한 물질이 나를 뒤덮었다는 것, 그리고 마구 발길질을 해대는 아주 뜨거운 물체가 내 몸을 덮치지 않도록 위에서 어떤 끈끈한 끈이 붙잡아 주고 있다는 사실 정도였다. 눈가를 문지러 끈적끈적한 액체를 떼내니 행주치마의 검고 커다란 머리가 보였다. 행주치마는 커다랗고 검은 잎으로 먼저 나를 핥고 나서 송아지를 핥아주었다. 하지만 행주치마도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갑자기 커다란 입을 벌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내 몸 위로 커다란 몸통을 쓰러뜨릴 것만 같았다. 행주치마의 목구멍에서 다시 거친 소리가 나오더니 앞으로 빼문 커다란 혓바닥이 시계추처럼 이리저리 흔들거렸다. 마치 뭔가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듯했다. 숨을 쉬려고 했으나 어떤 끔찍한 물체가 목 속에 박혀 목을 막은 병마개처럼 숨통을 꼭 쥐고 있는 것 같았다. 어지러워서 그러는지 아파서 그러는지 행주치마의 커다란 몸이 흔들거렸다. 행주치마가 앞다리를 꺾고 쓰러지면서 커다란 통으로 내 가슴을 내 가슴을 때렸다. 어이구. 코가 거의 내 턱에 닿을 것만 같았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함지박만한 턱이 벌어져 있기에 입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하지만 퉁퉁 부은 혓바닥만 만져졌다. 혓바닥이 왜 부어요? 손가락을 목구멍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뭔가가 있었다. 사과만한 크기의 딱딱한 물체. 그것이 목구멍인지 숨통인지를 막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냥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그것을 확 잡아챘다. 언젠가 손은 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말짱 거짓말이었다. 갑자기 팔뚝과 어깨 사이에서 톱으로 자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행주치마가 내 팔을 질근질근 씹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됐다. 내 발을 딛고 일어선 다음에도 계속 씹어댔다. 그러더니 그 망할 놈의 소가 내 팔을 문 채 반쯤 발가벗은 내 몸을 질질 끌면서 산 등성이를 뛰어내려갔다. 이빨로는 씹지 않았지만 앞발굽은 계속 내 몸을 때렸다. 화난 대낮이 분명한데 사방이 어두워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이었다. 깜깜한 어둠과 핏빛 그리고 온몸을 파고드는 통증만 사방에 가득한 것 같았다. 그리고 계속 이어졌다. 끝날 줄을 몰랐다. 큰 사가 났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소한테 밟히면 진짜 힘들어. 와. 이게 아닌데 죽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렇게 오늘 시작만 해놓고 자, 내일부터 계속 2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